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가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에 끌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월급은 약 1,000유로입니다. 저는 이곳이 생활하기에 저렴한 도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쿠레슈티로 이사하기 사람들은 루마니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세슈크와 마말리가 다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하지 않아요. 루마니아에서 자신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언어는 복잡해요. 저를 러시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게다가 저는 망신을 당할 시간이 없어요. 맙소사, 정말 바보 같아. 루마니아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거예요. 문신을 지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여기로 이사 온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심장 마른 피를 꺼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몰다바 여인 토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에 대한 공격이 어디서 준비되었는지. 루마니아 남자들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촬영 완료. 자유로웠어요. 그렇게 해줘. Bine ați venit la București. Поехали.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토냐예요. 그녀는 기차를 타고 부카레스트로 가고 있어요. 출발 시간에 거의 늦을 뻔했지만 30년 동안 부카레스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는 게 너무 기대돼요. 게다가 토냐는 외국 스타로 초대받아 큰 루마니아 TV쇼에 출연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 어릴 적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 시절에는 여기서 제 자신을 꾸미곤 했어요. 즉흥적인 무대.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기차 전체를 따라 걸으면서 패션 위크에 있는 것처럼 상상했어요. 어떤 것에 그녀. 부쿠레슈티로 이사. 93년. 그리고 사실 그 사실들에서 우리는 1000년부터 매년 모든 명절과 방학 때마다 거기 갔어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새해 연휴는 2주 동안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루마니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만 여행을 그만두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그녀를 단 한 번만 봤어요. 그녀가 키시너우에 올 때였죠. 그럼 보보나와 부활의 비즘이 그리워요? 응, 그리웠어. 글쎄요, 보본에 따르면 더 많다는 건 당연하죠. 기차는 12시간 이상 달려요. 그리고 잠 외에도 여기에는 많은 오락거리가 있어요. 이웃을 엿볼 수 있는 틈, 끝없는 거울, 봉지 커피,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국경에서 바퀴를 교체하는 것. 알고 보니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기차 선로 폭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객차와 승객을 들어올려서 소련 표준의 바퀴를 풀고 유럽 표준의 바퀴를 다시 조여야 해요. 기차 전체에 약 1시간이 걸려요. 빠르지만 소리는 무서워. 매번 그렇게 해? 왜냐하면 그들은 각 객차를 나누고 나서 각각 따로 들어올리거든. 들어올리기 시작할 거야. 자고 부카레스트역에서 깨어나는 것만 남아요.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을 맞이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 나 없이 뭔가 멋진 찍고 있네? 밤에 기차가 가는 게 아쉬워서 루마니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서 차를 타고 가. 세관에서는 난민들의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지만 저는 차에 대한 녹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국경 수비대가 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루마니아에 들어서면 풍경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보면 시골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어요. 양들이 보이고 마차와 타는 건초도 보이네요. 동시에 잘 발달된 인프라의 흔적도 느껴져요. 다리 육보, 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있는 들판이 보이네요. 예수님이 있는 광고 배너들이 보이네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깊은 정체성을 가진 정교회 신자들이에요. 도시들은 우리와 조금 비슷해요. 여전히 사회주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거리에는 깃발과 아름다운 역사적인 건물들이 가득해요. 부즈라는 큰 도시에서 식사를 하려고 멈췄는데 완전히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30분 동안 스피커에서 흐르는 음악이었어요. 유라, 샤트노프가 소리쳤다. 미뉴에스에서 파티를 즐기세요.
부즈에서는 보도블록이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새로 포장된 콘크리트 위를 편안하게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길에서 러시아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를 듣게 되어 흥미로웠어요. 결국 8시간 만에 부쿠레슈티에 도착했어요. 루마니아 수도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고 국가 전체는 약 20%입니다. 이 나라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자체 통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레이는 20유로센트와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쿠레슈티의 평균 급여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1000유로에 달합니다. IT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리나와 그녀의 남편도 IT 분야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살 나라를 찾았고 루마니아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일과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루마니아, 몬테네그로가 있었고 루메니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루메니아. 루마니아가 이겼어요. 네,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요. 우리는 다른 나라로 출장도 갔던 적이 있었지만 루마니아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 눈물로 이곳에 오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여기에는 멋진 자연과 훌륭한 기후가 있어요.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아마도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우리와 최대한 비슷한 것 같아요. 다샤, 도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몇 달 전에 왔어요.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도시를 사랑하게 되어 이제는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하르키우를 떠올리게 하는 현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부쿠레슈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레이크 공원이에요. 뒤에 쇼핑센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이 공원에 와서 15km를 걸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여기에는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들이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요. 미친 듯이 아름다워요. 이 공원은 우리 공원과 경쟁력이 있어요. 하르키우가 더 멋지다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너 공원들이 있어? 하르키우 와봐. 멋진 공원들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 하르키우에 나중에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모든 게 끝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동의해요. 안전한 나라에 있을 때 농담하는 건 쉽죠. 하지만 하르키우에 대한 이 유머 때문에 우리와 다샤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건 폭격 중에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촬영 다음 날 도시에서 폭발이 잦아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가 아주 잘 대해줄 거예요.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긍정적이에요.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모든 것이 간편해졌어요.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것은 내부 문서로 가능하고 등록 없이 6개월 동안 나라에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영주권을 발급해줘요. 서류를 작성하면 너에게 그런 종이를 줘요. 그 종이는 너에게 일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줘요. 그리고 만약 너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을 무료로 받아주는 클리닉 네트워크가 있어. 제발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아. 내 아빠는 치아로 고생하셨어. 가까운 치과에 갔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 그녀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치과는 비싸요. 그녀는 내가 외국인인 걸 알았어요. 그녀가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가 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간단히 말해서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넣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샤의 말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지만 한 사람당 100유로를 준대요. 많은 난민들이 유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만약 5명의 가족이 500유로를 받으면 지금 어디선가 무료로 살고 무료 식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10일에 한 번 내 뭔가를 사서 아이의 수를 대략 정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한 우크라이나 학교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사디코프 몇 명이 부쿠레슈티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문제없이 등록할 수 있어요. 러시아어 사람들이 생기는 건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소녀들이 조직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직했어요. 저는 지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조금 더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상해보세요. 다샤는 독일과 폴란드와 비교하면서 루마니아를 선택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그곳으로 떠났거든요. 독일에서는 지원금을 주지만 독일의 특수성과 독특함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선 거기에는 복잡한 관료주의가 있어요. 이민청에 가서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처리했어. 모든 게 준비됐어. 독일에는 서류가 정말 많아요. 독일에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몇 번씩 가는 거예요.
이민청에 거의 10번은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서류가 이게 아니고 저 서류가 또 다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정말 세심해요. 그리고 지원금은 도시마다 다르고 어떤 곳은 더 많고 어떤 곳은 더 적어요. 하지만 아직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와 동시에 떠났고 제가 루마니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국경을 넘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서류를 만들고 있고 여전히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독일에서의 임대료는 정말 미쳤어요. 거기서 베를린 근처 마을에서 너는 1,500유로의 방 2개 아파트 임대 가능. 어떤 지원금이 다 커버 못할까요? 거기서 지원해. 내 친구가 있어요. 그녀와 엄마가 둘이서 600유로를 받았어요. 아니요, 300유로씩 주세요. 그게 다예요. 폴란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부동산은 더 비싸요. 여기보다 지금 똑같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비슷하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두와 똑같이 서류를 처리했어요. 이리나도요. 가족과 함께 하려니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일 때문에 왔고 출장으로 보내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직장에서 변호사가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보여줬어요. 이 과정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로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를 인증받아야 했거든요. 그 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루마니아 대사관의 비자 D를 신청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서 퍼밋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과정은 6개월이 걸렸어요. 이리나가 두 번째 아이를 여기서 낳았어요. 거주 허가가 없어도 법에 따르면 출산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당신에게 꼭 도움을 줄 거예요. 출산은 잘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병원에서 퇴원할 거예요. 이건 무료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고 재정 상황이 의사와 병원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는 메디커버 클리닉을 선택했어요. 출산 비용은 약 2,000유로였어요. 벨라루스의 국립병원에서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물론 훨씬 더 좋아요. 루마니아 아이들은 46cm로 태어나요. 즉 그들은 아주 작고 매우 미니어처예요. 나는 56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제가 아기를 위해 이미 뭔가를 샀다면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아기가 불편해 하니까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와서 출산했습니다. 여기 국립병원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의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인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리나는 부쿠레슈티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루마니아 시민권을 따로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위해 부쿠레슈티에 왔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 사람들은 대학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루마니아 시민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난민이 아니라면 거주 및 근무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을 보증해줄 적절한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문카를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너는 샤데리용 퍼니스를 만들 수 있어. 내 것은 공부를 위한 것이었고 이건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이리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잘 벌고 있습니다. 1,000유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벌고 있어. 저는 월급이 없어요. 저는 수수료로 일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로 충분해? 이제는 정말로? 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중상층 수준의 삶을 위해 이리나는 부쿠레슈티 북부에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심가와 비교해도 가장 명망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여기는 정말 멋진 동네로 여겨져요. 어떤 점이 더 멋져? 여기가 중심가보다 더 멋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죠. 네. 부쿠레슈티에는 대형 유럽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할 때 얼마에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됩니다. 이익률이 루마니아에서는 매우 높아요. 루마니아에서 무슨 일? 고객이 디알러인가요? 내 고객은 지금 투자하고 싶어 해요. 그는 런던 중심부에 2천만 달러의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돈을 오래 빌려줬나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1만에서 2만 정도에 임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달에 2만을 벌기 위해서는 300만의 건물을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리나도 북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의 명망은 대형 공원과 수역과의 근접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여기서 주택 가격은 400유로부터 무한대까지 다양해요. 걔들 만날 수 없어. 들입니다.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많고 마당에는 놀이터도 정말 많아요. 원칙적으로 부쿠레슈티의 가장 큰 공원인 히로스트랄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큰 머리 있어요. 여기 근처에 우렐플라이쿠 지하철역이 있고 교통 연결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여기로 왔을 때 이곳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루마니아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절대 이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편안해요. 길 건너편에는 히로스트랄 공원에 인접한 집들이 있어요. 그곳의 임대료는 1,000유로부터 시작해요. 이리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루마니아와 연결하고 싶어 루마니아 유치원에 보냈어요. 딸과 아들은 루마니아어 유치원을 선택해 학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유치원에 다닐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딸과 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배운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학교에 가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아이가 이 루마니아어로 소통하는 게 더 쉬워요. 그녀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어요. 우리가 산으로 가거나 해변에 갈 때도요. 그리고 아이들을 받는 러시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최근까지 유료였어요. 대사관 부속 학교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작년부터 무료가 되었지만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학교에 가는 계획조차 없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매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각자 노트북이 지급되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노트북들은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아프더라도 신체적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는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 있고 아픈 아이들은 집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해요. 여기 루마니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학생들에게 진정한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어린이의 평균 점수가 정확히 약 8점, 반 이상이면 연금을 받습니다. 장학금이요? 지금 그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자극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뭔가를 챙겨줘야 해요. 우리는 큰딸 이리나가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맥주병을 열기 위한 편리한 테이블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 바로 옆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학생들이 아니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 바닥이 맥주 뚜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카티아는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사립학교와는 달리 모든 게 엄격하고 숙제가 정말 많아요. 그녀는 춤을 추고 아이에게 흥미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의사가 되겠다고 확고히 결심했어요. 5학년 여자아이들 정말 저에게 화가 나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한 그부가 제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의사가 있나요? 너 의사야? 저는 심장을 수술해서 말라붙은 피를 꺼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루마니아 공부할 준비가 되었니? 그럼 루마니아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우리가 종교 수업이 있다는 게 좋아요. 종교 수업이요. 종교 수업이구나. 너 마음에 드니? 그게 왜 마음에 드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만화를 볼 수 있어서요. 알겠어요. 좋아요. 우리 수학 수업은 그저 그래요? 너는 아마 만화를 볼 수 없겠지? 안 돼. 우크라이나 사람? 부카레스트를 좋아하니? 아름다운 도시야.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벨로루시에서 태어났어. 어느 도시에서? 벨로루시에서 민스크에서요. 첫 번째 남자아이의 이름은 안더야. 나는 가고 있어.
둔지크까지. 너는 싸우는 배우고 있어. 엄마가 거기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셨어. 사실 나는 거기서 뭔가 하고 있고 이미 2번째 띠를 받았어. 가끔 너무 장난을 치다 보니 내가 로레나를 때리면 그녀가 나를 되받아 때려. 그리고 나서 나는 마지막에 말해, 너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 너가 내 팔을 부러뜨렸어. 우리는 그녀와 함께 베개를 가지고 놀아.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주된 악성 선생님이야. 만약 네가 일부러 숙제를 안 했다면 그녀는 즉시 소리치기 시작해. 마치 미친 듯이. 좋아,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않을 거야. 그녀 러시아어를 이해해? 그녀는 정말로 이해해. 이건 수정되지 않아. 루마니아어로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나에게 러시아어로 말해줬어. 나는 예전에 큰 테니스를 했었어. 하지만 내 선생님 이름은 클라우디오였어. 그는 떠났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찾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비밀을 소개할게. 그는 키시나우 출신이고 15년 동안 춤을 춰왔어. 정말로 전문적으로 말이야. 키시나우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났어. 하지만 꿈을 실현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은 여기 부쿠레슈티에서만 했어요. 물론 루마니아의 쇼비즈니스는 훨씬 더 넓고 여기서는 항상 실험할 공간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요. 파울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사랑했던 가수예요.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반했었죠. 지금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몰도바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거의 화를 냈다. 너는 뭔가 바꾸고 싶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들은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 왜? 내가 너를 들어야 하지? 네, 아마도 내가 경험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내? 여기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즉 나는 내 감정과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것에 지쳤고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결국 미국에서 루마니아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디마는 루마니아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그는 부쿠레슈티를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이 나라를 미국과 자주 비교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으면 차를 타고 어딘가 공원에 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걷는 건 안 되죠. 여기 중심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유럽 건축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런 오래된 집들이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부디 폭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구해주지 않네요. 디마가 전쟁에 대해 한 농담은 정말 강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교의 성당을 거닐면서 디마는 모두가 화합해서 살자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웃기네요. 이게 뭐지? 아니면 이게 제라는 글자인가요? 즉 이게 키릴 문자로 된 몰도베어와 루마니아어 단어라는 건가요? 교회는 하나였고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모스크바어 단어가 정말 많고 심지어 러시아어 단어도 있어요. 러시아어가 아니라 슬라브어죠. 저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 건축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 교회처럼요. 게다가 이 교회는 우리가 거기서 본 글귀와 모든 것의 증거예요. 증거는 항상 한 민족이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여기 닫혀 있었어요. 십자가를 그려보자. 아니. 거기에는 키릴 문자도 있고 라틴 문자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 알파벳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친척이에요. 특히 유럽인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부탁해요. 디마는 부쿠레슈티에서 러시아어로 잘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몰도바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인터뷰 중에 자동으로 루마니아어로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로카르미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가 혼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러시아어로 시작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걸 놓을 수 있어. 여기 건축물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치 중세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저 테이블을 봐. 그렇지? 정말 멋지네요. 여기 마치 누군가를 이긴 후에 기사들이 앉아있고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봐요. 멋져요. 정말 멋진 문화가 느껴져요. 정말 미국의 문신을 지우고 싶어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댄서는 그렇게 잘 벌지 않아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쇼당 약 1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루마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15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면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일이 더 많아요. 겨울에는 매일 인터뷰를 잠깐 중단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다른 창의적인 사람이 끼어들었거든요. 그들은 자주 뭐 있어요? 좋아. 살롱에 키스를 해요. 정보를 수정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필수적입니다. 좋아, 행운을 빌어. 다행이야. 이 순간 우리는 루마니아 주민들과의 개인 경계 침해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어요.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유모차를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의 발이나 손에 키스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이미 유모차에 없고 조금 더 크다면 이마에 키스해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과해요. 여기서는 gat 태어난 아기를 모든 것에서 멀리하고 싶어요.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요. 사실 아이는 첫날은 아니고 셋째 날부터 하자.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 아이는 한창 성장하고 있어요. 토냐는 자신에게 전혀 다른 성격에 관심을 느끼고 있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말. 즉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내 엉덩이를 쳐. 우리가 돌아봤거나 바로 봤다는 거야.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숨기지도 않았어. 이탈리아인. 그 외에도 토냐는 루마니아에서 거리 광고의 노골적인 여성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그들에게는 카나야입니다. 그럼 이 광고 문제 뭐야?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여성을 객체로서 성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건 여성에 대한 무례함이 아닌가? 예쁘긴 해. 하지만 지역 남성들의 과도한 관심이 꼭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니야. 우크라이나 소녀들은 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모두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우크라이나에서 왔니? 나는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더 적극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루마니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야. 그런데 정말 귀엽네. 그럼 아마도 정말로 안 갈 수도 있겠네. 안 갈 거야. 우리는 무조건 떠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마 돌아올 거야. 그들은 웃고 있지만 집에서는 새 아파트를 포기해야 했어. 아파트에 들어갔고 아파트에서 4일 지하실에서 5일을 보냈어. 그 후에 드니프로 가서 여기 부쿠레슈티에 왔어. 부쿠레슈티는 정말 멋져.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야. 반갑고 도와줘. 어떤 유럽 국가로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 우리는 부쿠레슈티를 선택했어. 왜냐하면 여기 가격이 대체로 괜찮거든. 키예프까지는 멀어서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고 현지 남자들이 너에게 접근할 거야. 오늘 하루 종일 택시기사가 나에게 문자 보내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미래로 가. 오마이갓, 나는 갑자기 번호를 교환했겠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하루 종일 문자 보내는 건 부쿠레슈티에서는 현지인들과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지.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르키우 출신 다니엘라야. 그녀는 부쿠레슈티에 이미 2달째 있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유럽에 남아야 한다면 그녀의 선택은 루마니아야. 여기 있는 동안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 아마도 멘탈리티로 비교했겠지.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좀 더 경직된 느낌이야. 여기서는 마치 내 집처럼 가까워. 저는 그런 편이에요. 여기서는 편안해요. 편안하죠, 네. 그렇게 하죠. 여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그녀는 서류를 복구하러 왔어요.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 항상 사람이 많지만 다니엘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 기술 여건이 도난당해서 왔어요. 저는 먼저 경찰에 갔고 여기로 왔어요. 도난이 아닐 수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죠. 여기서 그걸 복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처음에 경찰에 갔어요. 거기서 특정한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로 왔어요. 영사가 확인했어요. 그 차는 사실 저에게 속해요. 국경에서 질문이 없도록요. 난 방금 길에서 알렉스를 만났어요. 그는 몰도바에서 음악을 하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2년 전 부쿠레슈티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이제 그는 프로듀서와 계약을 맺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에 최대 200유로를 벌 수 있어요. 아마도 부쿠레슈티에 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하지만 처음 3년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어요. 알죠? 하지만 지금은 항상 여기 있어요. 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부쿠레슈티에는 관광객이 많은 오래된 중심지가 있어요. 그런 곳이죠. 잘 부르면 이런 식으로 100유로나 200유로 이상 벌 수 있어요. 외국 노래를 불러요. 러시아어도, 루마니아어도,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아니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요. 알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돈을 주죠. 알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제 음악을 만들고 계약도 체결했어요. 몰도바에서도 음악을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했나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음악을 했고 내 노래도 만들었고 TV에도 출연했으며 라디오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제작사가 없고 계약을 맺을 사람도 없어서 큰 시장이 없어요. 여기서는 산업이 크거든요. 몰도바에서는 항상 돈을 내야 해요. 무언가를 하려면. 알죠? 자신을 위해서요. 부쿠레슈티의 지하철은 편리해요. 자동 판매기에서 티켓은 겨우 3레이예요. 그리고 분위기나 크기로 봤을 때 지하철은 키예프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과 비슷해요. 다만 내부의 기차는 긴 뱀처럼 생겼어요. 지하철은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는 새 발자국이 있고 TV 화면에는 정치 이야기도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부쿠레슈티는 피자처럼 생겼어요. 도넛 섹터가 중심으로 모이는 형태죠. 언어를 모르고서 그리고 보조 그림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쾌한 부위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어로 사람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있어요. 자기 표현을 위해 특별한 게시판이 있어요. 주로 여기에는 욕설이 적혀있고 이건 특히 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게이야. 그런 분위기에서 모두 어떤 광고 같아. 그는 웹사이트의 리판이야. 아니 내 토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여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아직 별로 없을 때 토니는 자신의 저속한 콘텐츠를 찍고 있어. 또 그녀는 비슷한 스타일의 소녀를 보고 기뻐했어요. 키시노에는 분명히 화려한 사람들이 더 적어요. 너는 정말로 그녀의 발에 키스했어. 유럽 기준으로 보면 부쿠레슈티에서 저렴한 것은 지하철만이 아니에요. 주택 가격도 대도시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에요. 만약 너가 어떤 외진 지역에서 스튜디오를 찾고 싶다면 100, 300유로면 충분해.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수리가 필요 없는. 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좋을 거예요. 키시노우에서 아파트에 추가로 지불한 같은 돈으로 여기서도 주택을 구할 수 있지만 더 안 좋은 지역에서요. 두 방 아파트는 여기 북부 부쿠레슈티에서 대략적으로 6만에서 7만 유로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130을 살 수 있어요. 헌트리트리 1000유로 두 방 아파트 임대할 경우 찍고 싶어? 두 방 아파트 안달래.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교외 어딘가에서요. 얼마에 구할 수 있어? 200 유로 원룸 아파트.
바부시카 토니의 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련 아파트를 떠올리게 해. 가구도 비슷해요. 사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루마니아의 벽장과 장식장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더 자주 있었던 건 이 벽지는 없고 여기서는 벽이 회반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에 3개의 문이 있는 건 처음 봐요. 아마도 이것은 다녀를 위한 것일 거예요. 마치 단열재에 잠긴 인터폰처럼요. 테이블 위에는 손녀를 위한 귀여운 메모가 있어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적혀있죠. 어쨌든 부쿠레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약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가스 가격이 비싸서 집을 단열하고 이주민들은 함께 주거지를 임대해요. 집 단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집은 단열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 난방비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공요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유로예요. 이건 물, 온수, 가스, 전기 요금이 포함된 거예요. 사진 작가와 비디오그래퍼.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거든요. 즉, 그들은 도심에 이런 큰 아파트를 하나 얻고 그 아파트 안에 스튜디오와 작업 공간을 마련해요. 여기 부쿠레슈티 중심부에서 하루 40유로의 호텔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꽤 괜찮은데 따지고 보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침대 공간과 너무 통합되어 있어요. 모든 게 개인적인 경계를 침해해요. 가격에는 조식 뷔페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건 인근 호텔에서의 이야기예요. 리셉션에 있는 몰도바 출신의 직원이 일하는 곳에서 커피는 2유로입니다. 추가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차 담당자가 경고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2일 동안 60레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무료 초콜릿으로 일부 금액을 보충했어요.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샤는 음식에 200유로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실제로 더 저렴하게도 먹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저렴하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야채이고 이것은 닭고기인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것보다 더 맛있어 보입니다. 즉, 모든 닭이 국내산과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육계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산은 더 비쌉니다. 그런 익숙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건 여기 서비스가 꽤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좀 서두르는 편이에요. 아무도 너를 빨리 서비스 해주려고 서두르지 않아. 서비스가 느려요. 사람들이 조금 느긋하고 약간 게으른 편이에요. 즉, 그런 주제가 있어요. 나는 오후 3시에 집에 도착하는데 마당이 차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요. 여기서는 담배를 이렇게 피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담배를 피우지 않죠. 담배를 마치 폭발한 것처럼 피워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체품을 피우지만 여기서는 담배가 유행이에요.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코카콜라 다 같이 마셔요. 너는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야? 차는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식료품 슈퍼마켓에서 할머니들을 자주 봐요. 그런 노인분들은 블랙 과일 차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말해요. 내가 왜 술을 안 마셔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티 우리는 못 마셔요. 여기서 기름, 옷, 교통비가 유럽연합의 다른 곳보다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박한 월급에도 동의하죠. 잘 모르겠어요. 루마니아어는 물론 소박한 돈으로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공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영향이 커요. 노동 직종은 유로로 500, 600 정도예요.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공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서 좋은 월급은 네가 제대로 먹고 집세를 내고 어딘가에 가는데 충분한 정도야. 그렇다고 해서 사치스럽진 않지만 괜찮은 수준이야. 이건 약 1000유로예요. 여기에는 전쟁 이전에 이주한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사는 게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유럽이고 그들의 수입이 이렇죠. 하지만 여전히 작았어요. 지금요. 물론 여기에는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난민이 있어요. 나는 하르키우 출신이라서 당연히 러시아어를 사용해요. 나는 러시아어 부카레스트 그룹을 찾았어요. 그래요? 여기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왔는지 억양으로 구별 가능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기에는 뭐 상점 체인이 있어요. 메레즈카라고 불려요. 거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보다 더 많아요. 여기서 즉 그 호르티차는 키오스크에서 50그리브나에 살 수 있지만 여기서는 350그리브나가 될 거야. 항상 그렇지. 나는 번역가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재정 지원 받도록 도와. 이게 너의 임시 직업이야? 지금은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루마니아어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스쿠자 같은 몇 마디는 알아.
우리에게는 뭐랄까 심지어 기억이 안 나.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요? 안녕히 가세요. 몇 마디. 부크레슈티에서는 영어로 편히 살 수 있어. 나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이야? 최소한 저기 사람 있어. 이거 진짜 웃기네. 하나이가 넘어졌어. 콘텐츠 시작했어. 맞지? 아니 정말 그런 장식으로는 놀 수는 없어.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는 걸 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넘어질 수도 있어. 들은 헬멧을 쓰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 내 고통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말했어. 그럴 우리가 이야기했지? 나는 어떤 언어 장벽도 겪지 않았어. 좋아,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너의 전공에 따라 달라. 물론 만약 너가 공무원을 찾아야 한다면 이런 것들 주스 천재적이야. 좋아, 날씨 따뜻해졌어. 다시야 겨울 아니라고 말하지 마.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알아요. 정부에서 고마워.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거야. IT 전문가라면 저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국제학교가 있으므로 관련된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영어, 나는 수학 강사야. 참고로 물리학도 영어로 가르치는 건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여기에는 약 11개의 국제학교가 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의 전공에 따라 달라. 마리나도 루마니아어를 모르고 부크레슈티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게다가 꼭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 알아? 루마니아어를 모르고 부크레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알아. 있어? 있어. 그들은 영어를 아는 거야? 그래. 사실 여기서 러시아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서 보수가 좋게 책정돼. 여기 조금 알려진 언어가 있어? 그들의 언어는 매우 복잡해.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어. 안타깝게도. 딸은 유치원에서부터 그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야기해. 우리가 처음 몇 달 동안만 있었던 걸 기억해요. 여기 도착했을 때 어딘가에서 러시아어 또는 우크라이나어를 들었어. 우리는 뛰어다니며 서로를 알아가고 거의 손을 잡고 있었어.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람들을 잡았어. 내가 러시아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더 존중받아. 4개 언어를 할 수 있어. 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은 언어로 가르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 반대야. 사람들이 내가 러시아어를 안다고 들으면 아, 너 러시아에서 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봐. 나는 몰도바에서 왔어. 우리에게 러시아어를 아는 우크라이나 친구가 있어. 러시아어를 아는 불가리아 친구도 있어 라고 말해. 네가 많은 언어를 아는 게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문제가 있어. 나는 단지 한 언어만 알아. 10년 전 우리도 이 공원에서 놀았어. 바로 이 근에서 내가 놀았어. 내가 그때 대략 5살에서 6살 정도였어. 루마니아 아이들이 나를 러시아 여자라고 불렀어. 그게 나를 정말 상처받게 했어. 벤치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 나는 갔어. 엄마에게 말했어. 그들이 나를 러시아 여자라고 불렀어. 엄마는 말해. 괜찮아. 여기서는 그렇게 러시아인을 부르는 게 일반적. 왜 루마니아에서는 영어를 더 잘하는 걸까? 아마 그들이 덜 게으를 수도 있지만 다른 주장이 있어. 루마니아에서는 TV에서 원어로 영화를 방영해.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언어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할리우드, 지하철에서 몰까지 가는 동안 현지인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할 거야. 나는 영어로만 말할 거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거야. 첫 번째 실험 참가자가 나를 놀라게 했어. 그녀는 영어를 모르지만 러시아어는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황해서 영어를 아는 그녀의 동료에게 그냥 카푸치노를 부탁했어.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어야 우크라이나로 가렴. 나는 폭군이고 밤에 영어를 피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그들이 나를 비웃었어. 내가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싶다는 걸 설명할 수 없어서. 실험의 순수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행동해야 했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나는 레이프모 공원에 가야 해. 직진하셔야 해. 보세요. 다음은 거리인가요? 아니면 다음인가요? 큰 길 메인 스트리트 좋아요. 좋아요. 가셔도 됩니다. 그 남자 괜찮게 말하네. 내가 대충 그런 느낌이야. 네, 영화 사업이요? 아니요. 영어를 할 줄 아시나요? 네. 당신은 말하나요? 영어로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괜찮아요. 영어를 하세요?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 남자는 영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그냥 쇼핑몰 이름을 이해하고 손가락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줬어요. 어떻게 소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확히 그 없이 잘 안 됐어요. 모두가 저를 어깨를 두드리고 싶어 해요. 그들은 제가 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세상에 내가 카푸치노 상황에 대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는지. 아, 맙소사, 내가 정말 바보 같아. 자, 나는 영어로만 소통하고 있어. 나는 뭐를 찾았고 카페를 찾아서 음식을 주문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신해. 영어를 알고 루마니아어를 모른다고 해도 부쿠레슈티에서는 죽지 않아. 관광 명소를 찾을 수 있고 은행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관광객처럼 문제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루마니아어 없이 여기서 가능할지 의문이야. 더군다나 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재능 있는 IT 전문가나 석유가스 분야의 근로자, 러시아어로 같은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어땠는지. 러시아어로 대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일하거나 살기 위해 온 몰도바 출신이거나 현재 이곳에 많이 있는 난민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격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소련 시절에 여기서 학교를 가르쳤던 은퇴자들일 수도 있어. 러시아어는 1991년까지 사용되었어. 류바도 전쟁을 피해 루마니아로 도망쳤고 여기서 영어 실력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영어를 아는 것은 아니야. 루마니아어. 그래서 조금씩 배워야 해. 최소한 숫자라도. 최소한 감사의 표현 같은 건 조금씩 익혀야 해. 구글 번역기가 있어. 거기서 러시아어로 문장을 입력하면 바로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줘. 루마니아어. 하지만 두 아이와 함께 그녀는 여행하고 싶어 했어. 생각을 바꿔서 루마니아에 남았어. 여기 완전히 이사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대피버스는 없었어. 나는 개인 운송업체를 이용해 팔랑카까지 갔고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 나는 부카레스트를 선택했어. 이 도시는 환대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처음에는 더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내 경로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부카레스트에 남기로 결정했어. 무언가를 계획하는 게 정말 힘들어. 이 기간 동안 내 삶을 4번이나 계획했는데 다 잘 안 됐어. 계획이 계속 바뀌어. 그럼 루마니아에 남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해. 어떤 서류를 제안하나요? 뭔가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야? 네, 대피할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일을 찾고 아이들을 루마니아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그런 급격한 변화, 즉 자신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는 것에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해.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어. 아주 많은 흥미로운 오래된 집들이 있어. 많은 집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 리바가 시작한 부카레스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도시의 불행한 주민들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상자나 벤치 위에서 잠을 잡니다. 나는 이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들이 노숙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도 최소한 5사이즈는 큰 운동화를 신고 있네요.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집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옆에 우리가 자주 놀던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집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집들 뒤쪽에 체리 동네가 집시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중간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춘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정말 많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베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면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베개를 판다는 핑계를 대고 너를 최면에 걸리게 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려. 즉 그는 예를 들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추천했어요. 평범하지 않은 것들처럼요. 거기서 신발을 벗고 전반적으로 최대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그 연결을 끊는 거죠. 그때 너는 조금 벗는 법을 배웠구나. 이해할 수 없는. 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센터에는 노숙자가 정말 많아요. 네, 거기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줘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돈을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동료들 덕분에 불을 쌓고 있어요. 동료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루마니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우리보다 덜 마신대요. 여기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마셔요. 확실히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과 같은 디스코, 레스토랑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와인이나 맥주를 선호해요. 강한 술은 극히 드물게 마셔요. 이건 다차인데요. 소련의 지굴리와 비슷한 거예요. 현재 다차 공장은 매우 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예요. 그리고 라다처럼 르노를 기반으로 한 차도 생산해요. 현재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단 차는 추가 서류 없이, 심지어 녹색 카드 없이도 루마니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운전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해요. 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걸 좋아하고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왼쪽 차선에 서 있을 수 있고 가장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차선 바꾸고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강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경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인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놀라지 마세요. 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도요. 여기 도로가 정말 놀라워요. 내 두 번째 자동차 여행에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오늘 차를 수리하러 갔어요. 이와는 조금 다른 의견인 이리나가 있어요. 그녀는 여기서 살면서 루마니아 운전 스타일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현지 주민들의 애국심에 놀라워해요. 여기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그들은 항상 누군가 도로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반드시 양보해요. 여기 안전은 제 생각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작년이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갔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주로 도로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게 훨씬 간단해. 우리는 한번 트란스파가라시에서 투어를 하면서 루마니아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이 말하길 매년 트란스파가라시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년 왜 가야 하냐고 말해요. 같은 것인데 풍경이 바뀌지 않잖아요. 특히 이건 우리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방문해야 하고 모든 것을 봐야 해요. 이리나와 함께 가게에 가는 그녀가 식료품이 다 팔리진 않지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은 우크라이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식탁에는 주로 우크라이나 음식이 있어요. 항상 보르시치와 수프가 있죠. 볶음 요리.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오는 지역 제품으로는 메밀, 청어, 마요네즈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곤 해요. 그리고 짠 생선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 즐거움이 없거든요. 슈퍼마켓 입구에서 저는 라이프 해킹을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카트에는 몰도바 동전이 통용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유럽 국가들의 상점에서 가격 비교를 했었어요. 물론 변화는 있지만 제 표를 보면 루마니아의 식료품이 저렴하다는 게 분명해요. 카페에서도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미국과 비교하면 전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비싸요. 거기는 재밌지만 비싸요. 몰도바와 비교하면 조금 비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70레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닭고기, 뭐랑 함께요. 여기서는 20이에요. 50% 정도요. 하지만 우리는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는 제가 좋아하는 서점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위층에서는 오래된 도시를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여기서 책을 가져와서 읽으면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자. 네. 부카레스트에서 저녁에 뭐 할까요? 꿀팁은 없어요. 그냥 중심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유럽에서 가장 큰 의회와 처형된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궁전, 트램, 쇼핑몰,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 있어요.
저도 배가 고파졌어요. 힘을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진정하고 스트립 클럽으로 갔는데 그곳은 닫혀 있었어요. 좋아요. 바로 그 맞은편에서 소련 훈장을 팔고 있어요. 놀랐지만 그래도 진정하고 조금 더 잠시 잠자러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어떤 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모두가 제 억양을 느끼지만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지함. 이것은 우리의 진지함과 가치예요. 약속을 지키는 방식, 무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몰도바 공화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떻게 공동체에 잘 통합되나요? 잘 통합되고 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흥미롭다는 것을 보게 기쁩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이리나는 부카레스트를 자신의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면 루마니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부카레스트 공항에 착륙할 때면 집에 돌아온 것 같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일주일 이상 머물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바와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어떤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 메탈리트가 조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들도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걸 좋아해요. 글쎄요, 뭔가 섞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과 유럽의. 다샤는 자신의 이전 하르키우 학생들이 그리워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내가 안부 없으면 서운해해. 그들에게 안부 전해줄게. 롤러장으로 가. 우와.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매일쯤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기서 꽤 인기 있는 인물이라는 거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루마니아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요. 아니 전혀. 내가 더 말해줄게.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우크라이나와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도망칠 거야. 그리고 루마니아에 또 가는 거야? 아니 나는 루마니아를 관광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루마니아에 대해 누가 알았겠어?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그가 스탈린의 친구라는 거야? 나 사실 여기까지가 내 루마니아어 지식 전부야. 루마니아에 대해 미안해. 아니 그건 내가 알았던 거야. 나는 그들이 몰도바 사람들처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바로 골룹치. 와, 이 죽이야. 여러분, 골룹치를 안 좋아하세요? 아니, 골룹치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우리에겐 마말리가 없잖아. 마말리가 알고 있었어. 모든 것, 차우셰스쿠와 마말리가 다 끝났어. 오늘 내가 루마니아로 이주해서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반면에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떠났어. 예를 들어 키시노우 부카레스트 기차의 이 여성의 세 딸이. 그렇지. 그들 중 2명은 독일에 있고 세 번째는 영국으로 떠나고 있어. 그리고 남편은 20년 동안 가족을 따라 몰도바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할 결심을 하지 못했어. 99년부터 나는 루마니아에 있어. 지금 은퇴했어. 새 아이와 함께 떠났어. 남편이 나도 올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 후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결국 오지 않았어. 세월이 흘렀어. 보이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힘들었어. 쉽지 않았어. 우선 그때 나는 힘들게 일자리를 구했어. 학교에서 소녀는 분명히 알았어. 빠르게 소통을 시작했어. 첫 2해 동안 나는 내 몰도바 학위를 인정받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소련 시절에 나는 일반 간호사로 공부했어. 그들의 전공은 의료보조사라고 불러. 지금은 이미 은퇴했어. 하지만 연금이 적어. 내 셋째 딸도 결혼해서 떠나기로 했어. 돈을 벌고 부카레스트에 사무실을 열어요. 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이제 없어.